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판문점의 채널을 연 북한 평창 성공을 또 언급했다. 북한 조평통 김정은 위원장 지시다. 고위급 회담 수락 여부는 안 밝혔다. 미국 김정은 진정성에 회의적이다. 진정성이 아니고 한미 간에 이간질을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시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평양 시각 오후 3시쯤 북측이 먼저 판문점 연락관 회선으로 연락했다며 통신선 점검 등 기술적 내용 위주로 대화했다. 20분간 이루어진 첫 통화에서 북측 연락관은 먼저 자기 이름을 밝히며 우리 연락관과 통성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16년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반발해 판문점 연락 채널을 끊었다. 거의 2년 만에 남북 대화 라인이 복원된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 국무부 대변인들도 브리핑에서 앉아서 대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진정성, 신세리티가 회의적이라며 북한이 한미 사이를 이간질하려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한미 연합 연습을 걸었습니다. 한미 연합 연습을 취소하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마도 받는 방향으로 주사파 간첩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대적인 반미 시위가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촛불 시위가. 김정은 신년사에 안심한 사람은 샴페인을 너무 마셔서 취한 것이다. 이거 술 취해갖고 저걸 듣고서 안심하고 있다.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과 주사파 정부를 겨냥한 얘기를 맥메스터 이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 얘기를 했죠.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 VOA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신년사를 듣고 안심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연휴 동안 샴페인을 너무 마셔서 그럴 것이라며 이번 신년사는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하려는 단순한 목적이라고 했다. 그 방법 말고 뭐 있겠습니까? 중국이 제재 반대한 선박 5척 모두 중국인 소유. 이 중국인들은 유엔에서 이제 결의를 한 것도 자기들이 사인한 것도 무시하고 중국인 선박으로 하여금 이제 유류 제품을 공해상에서 밀거래로 하게 했다 하는 것이 딱 잡혔습니다. 잡아뗐지만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보리 제재 어기고 북거래 혐의 5척 중 2척은 선사가 중국 회사, 나머지 3척은 홍콩 선사. 그렇지만 주인은 중국인. 이 중국인들을 시켜갖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불법 선상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제3국 선박 5척의 법적인 대표가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중국은 작년 11월 전남 여수 여천항에 입항했다가 우리 당국에 억류된 홍콩 선적의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윈모호를 포함한 5척을 제재하는데 끝까지 반대해 무산시켰다. 이게 해적입니다. 시진핑이는 해적입니다. 왕이는 동네 깡패입니다. 우리 문재인 씨가 국빈 방문했을 때 문재인 씨 100m 밖에 있던 우리 취재 기자를 들고 패서 이렇게 했던 이것이 왕이 외교부장 저 동네 깡패와 국제해적 시진핑이가 한 짓입니다.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693일) 만에 20분 통화를 했다. 오후 3시 30분부터 또 연락 올까 저녁 6시 넘어까지 대기했다. 김정은이 새해 연일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다. 평창 고위급 회담 사실상 수용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북한 협상장서 한미훈련 중단과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요구할 듯하다. 불을 보듯이 뻔하죠. 지금 이 시기에 온 세계가 유엔의 이름 하에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데 이제는 퍼주기를 해야 되는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 김정은의 제2중대 주사파 종북 간첩단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만든 것입니다. 북한 2011년에도 먼저 회담을 제의해놓고 이틀 만에 협상을 깨고 해킹 등 도발을 했다.
미 언론선 북한 ICBM 발사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ICBM을 쏘려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끔 하는 이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대화 발표한 리선권이라고 하는 자는 군사회담 때 2011년 2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네요. 10분 만에 박차고 나갔던 자다. 그래서 정부는 대화파가 아닌 대남 강경파를 이제 대화 채널로 만들어놨다. 이제 무슨 목적인 줄 알겠죠. 대화하는 척 하면서 걷어차는 역할을 합니다. 왜? 미군하고의 한미 군사훈련을 없애라. 판문점 재개하고 개성 재개하고 이걸 이제 요청할 것이 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강경파 대화파 아닌 대남 강경파 리선권을 이제 창구로 만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내 핵 버튼이 더 강력하고 작동도 잘 된다. 김정은이 신년사의 샴페인 남북대화 지지하나 질문에 백악관 국무부 즉답 피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왜? 뻔한 거니까요. 한미 간의 이간질이고 유엔이 제재 국면으로 가 있는데 이 제재를 풀려고 하는 속임수를 쓰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올라탈 것이 뻔하고 여기에 중국과 이제 동맹 관계를 맺은 말로서 한 것이지만 우리는 동반자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동맹 관계를 말로서 맺고 온 문재인이가 올라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는 또 국방부는 아주 참 못마땅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짜 올리브 가지에 흥분하지 말라. 올리브 가지 하면 평화 공세죠. 미 전문가들 트위터가 불났다. 김정은이 신년사의 꼬리에 꼬리를 문 트윗이 돌아다니고 있다. 북이 놓친 덫, 이간질 속지 말라. 스마트한 대응해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응의 일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니콜러스 크리스토퍼는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한미 사이 이간질 학이다. 이렇게 했고 또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외국인 교수죠. 북한 이간질 공포는 부풀려졌다. 그래서 이간질하면서 공포, 미국을 향한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 이것은 부풀려졌다. 사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이 내민 올리브 가지에 너무 흥분하지 말라. 평화 공세 흥분하지 말라. 또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 연구원은 그건 올리브 가지가 아니지 이간질하려는 수를 둔 거지. 또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대화 제의는 북한이 한국을 위해 만든 덫이다. 덫에 이제 걸려들었죠. 이 덫은 걸려든 것이 아니라 제2중대 북한의 제2중대 종북간첩단 주사파 종북간첩단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 덫을 스스로 놨고 이 덫에 걸려들은 것입니다. 프랭크 미국 평화연구소 연구원 북한이 놓은 덫에 대한 공포로 외교가 마비돼선 안 된다. 이 나라 어디로 갑니까? 박사님 이 나라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청와대나 정부 각 부처 또 뭐 언론 할 것 없이 전부 종북 또 친중 세력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화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의 지금 막바지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은 이제 공산화가 몇 % 정도 진행됐다고 보세요? 사실적으로.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정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공기만 달면은 끝나는 그런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90% 이상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80 내지 85%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막바지에 가는 것이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철수와 그다음에 박지원이가 발의를 했죠. 국민 배신의 당에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승민이가 올라타면서 그거 빨리 보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네. 이제 5.18에 대해서 말만 하기만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 이의를 달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면 1억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아주 엄청난 센 법을 만들어 갖고 국민들에게 재갈을 말리려는 법을 박지원이와 안철수와 유승민이가 지금 견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마 234명의 국회들은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갈 겁니다. 정세균의 국회, 이 여적들, 헌법 84조를 위배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죄가 정하여지지 않았는데 내란과 외환의 죄도 아닌데도 끌어내렸던 저 여적들, 이들이 또 5.18 특별법을 만들고 이제 그 사회주의 헌법 초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졸로 보는 것입니다. 니들은 개돼지다. 눈이 있어도 읽어도 내한테 저항하지 못한다. 이것이 임종석, 문재인, 저 23명 비서관급 이상 23명의 주사파 청와대 이놈들이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이놈들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우리 5천만이 부셔집니다. 적화 기도를 막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적화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자체 현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청소년 학생들이 깨어나고 우리 국민들이 각성한다면은 적화 기도는 분쇄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은 필요한 또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을 현혹하고 했던 저 좌파 종북 간첩단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4.19 정신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군사협정 MB 때 아닌 노무현 때 체결했다. 이걸 이제 뒤지는 과정에서 MB 때 한 줄 알고 뒤졌는데 이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이 알고 보니까 어느 때 했다고요? UAE와 군사협정 체결 노무현 때 했답니다. 네. 그래서 본지 양국 간 군사협정문을 입수했다. 노 정부 때인 2006년 체결을 확인했다. 2006년도 일각 청 사드처럼 위법 검토하다가 그 과정 속 UAE 반발 샀을 수도 있다. 야당 MB 박정부 탓 좀 그만하라. MB와 박근혜 정부 탓 좀 그만해라. 그래서 홍준표 씨가 이명박 씨를 예방한 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 정권이 방송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MB가 그것도 적폐네. 홍 적폐가 아닌 강도죠. 강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빼앗는 강도짓을 임종석, 문재인 저 23명 이상이나 되는 비서관급 65명 중에 23명이니까 34%를 차지한 이 종북 간첩단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강도질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영어로 상대성 이론 설명해야 했는데 낙하산 외교관들 어학시험도 안 보고 무혈 입성했다. 자, 외교관을 그 나라 말도 ABC도 모르는데 이거 보내서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참 일본어 못하는 주일 대사 등 특임 공관장들 주재국 언어 못해 직업 외교관들은 고난도 시험을 보고 있다. 근데 직업 외교관 아닌 데서 차출해갖고 내보내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 야당 편향 논란 개헌 자문위안 여당 속내 그대로 담겨 있다. 참 이렇게 쓰는 조선도 참 한심합니다. 야당이 이렇게 얘기했겠는가? 이거 알아듣지도 못한 편향 논란 개헌 자문위안 여당 속내 그대로 담겨 이 타이틀 보고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쓴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당 사회주의 헌법 개정, 여당은 종북 간첩단 이렇게 좀 써줄 수 없습니까? 사회적 경제 병력 거부 허용, 집권 세력의 정책 기조와 유사, 야당 정파적 이에 따라 비판, 시민 의견 폄훼하며 자기 부정한다. 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사님,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자문위가 만든 개헌안. 이것은 뭐 개헌안이라기보다는 북한 연방 헌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연방 헌법과 같이 뭐 똑같은 그런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정국이 장님이 눈 가리고 불길로 뛰어드는 형국인데 이게 그렇게 헌법까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개정을 난다면은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죠. 네. 근데 여기에 올라타는 자들이 헌법재판관 9명과
김명수 대법관 휘하가 여기에 올라탈 것입니다. 왜? 다 종북 간첩단들이 다 장악했고 그리고 기회주의자로서 거기에 저항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80 내지 85% 이미 공산화가 됐고 이제 5.18 특별법이 가고 개헌이 가면 이거는 거의 99%가 되고 이제 인공기를 꼽는 순간이 100%가 완성되는 날일 것입니다. 자, 집안 싸움하다 전 현직 대법원장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 수사 하는 둥 마는 둥 할 것입니다. 자, 읽어보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 현직 대법원장이 동시에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놓고 내홍, 전 현 대법원장 모두 고발당했다. 자정기능 상실한 법원, 스스로 검찰 불러들여. 지금 뭐 나라가 개판이 된 겁니다. 나라가 개판이 됐습니다. 이 법원의 양승태라고 하는 자는 무슨 짓을 한 자입니까? 이 양승태. 이 자는 우리법 연구회 리더죠.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장에 올랐는데 종북 간첩단의 저는 핵심이라고 이제 이 탄핵 국면에서 제가 양승태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여적이라고 형법 93조에 의해서. 이 자가 한 일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6개월 동안 구속해놓고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하게 한 놈이 양승태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판을 우리 또 박사님 재판 일주일에 4번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그 현재 법을 집행하는 우리 법조인들이 자유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 질서를 전부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이것을 온통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위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법의 기능인 자유와 평등과 그 다음에 정의를 전부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입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얘기고요. 참으로 이런 분들이 각성해서 나라를 바로잡고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말 한탄스러운 생각만 날 뿐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민국 법치를 망가뜨린 양승태와 김명수 이 두 사람이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했다는 것은 가문에는 영광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수치요 오욕입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함으로써 사상 유례 없는 법적 폭거를 끌고 온 사람들이 바로 당신 두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법의 심판, 정의의 심판을 반드시 받고야 말 것입니다. 검찰 수사로 이어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이 이벤트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2017년 3월, 올해 3월이죠. 이탄희 판사, 법원 진상위에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 진술. 이탄희가 이게 이제 고자질한 자죠. 4월 진상조사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실 무근을 발표했다. 6월 시민단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등 8명 고발, 서울중앙지검 고발사건 형사 일부 배당, 전국법관 대표회의 의혹 추가 조사 요구, 양승태 대법원장 거부. 11월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결정. 김명수가 들어가서 이제는 다시 또 뒤집어 버렸죠. 12월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 강제 개봉, 주광덕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을 고발했다. 2018년 1월 서울중앙지검 고발사건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PC 강제 개봉 조사, 그 결과 믿을 수 있겠나? 강제로 한 것에 그 증거를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의혹 제기하고 조사까지 하면 공정성 문제 내부 통신망서 비판하고 있다. 그래도 의로운 판사들이 있어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분할 없다. 대못 박는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또 이 아랍권에서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나눠서 서예루살렘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더라도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것이다 라고 하니까 분할 못한다.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고 따라서 분할 못한다 라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당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못 박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에 분할 못하도록 관할권 강화 개정법 통과시켜 유엔의 이국가 해법 사라질 위기.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 팔레스타인 수반 강력 반발. 트럼프 팔레스타인 원조를 중단했다. 이제 팔레스타인에 미국이 원조하던 것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어 버렸다. 자,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다윗 왕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3000년 전입니다. BC 1000년.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하다가 너는 군인이라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에게 짓게 해라. 그래서 다윗 왕이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리고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수도는 3000년 전부터 이스라엘 것이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게 이 무슬림들, 이 무함마드를 믿는 무슬림들이 자기의 이 성지라고 합니까?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이게 말이죠. 610년서부터 631년, 그러니까 21년 동안에 우리가 어릴 때 무하메드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무함마드. 이 사람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저기 주워 들은 것 가지고 경전을 만드는 것이 무엇을 뺏겼죠? 성경을 뺏긴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미리암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 경전에. 그러면 이것의 원본이 어디냐? 성경이라는 거. 성경은 언제부터 작성됐습니까? 모세 때부터 작성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2000년까지 구약이 됐고, 그 다음에 신약은 100년, 우리 1세기 때 이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1600년 동안 작성된 이 구약 성경권이 이게 어느 경전입니까? 그러면서 이걸 왜곡을 시켜갖고 이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독자 누구죠?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이걸 각색을 해갖고 무함마드는 코란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거기에다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각색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이게 무함마드가 예루살렘까지 갔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는데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었다. 그리고 7세기에 이제 그러한 경전의 왜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권이 예루살렘은 23회나 타 종족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걸 걸어놓고 지금 분쟁을 하고 있고, 유엔의 이름으로 반대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고토가 어디였느냐, 그 역사적으로 전부 지금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만은 적어도 만주벌판 우리나라의 그 고토로 생각하고 수복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산둥반도도 그렇고, 네. 백제 영역이 백제 바다 건너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면 그렇게 될 터인데, 하여튼 그날이 올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선입니다. 조선일보 사선. 김정은이 한반도 운전석에 앉았다. 앉아버렸죠. 누가 운전석에다 앉혔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갖다 앉힌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해 좋은 뉴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입으로는 이쪽 저쪽 가능성이 반반인 것처럼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적으로는 좋은 뉴스가 아닌 쪽으로 기운 듯한 기류를 느낄 수 있다. 그렇죠?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문재인 씨는 우리 제의에 호응한 것이라며 선뜻 반긴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이 운전석은 문재인이가 만들어서 자기의 죽은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남북이 대화를 원한다면 그들의 선택이라며 미국은 남북 대화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60여 년 전부터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다. 상대방이 공격받으면 내가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함께 피 흘리겠다고 약속한 사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를 배반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에 기어 들어가서 중국 시진핑에게 우리가 동반자다. 한국과 중국이 동반자다. 우리가 공동 운명체다. 라고 하는 이제 피 흘려 싸운 유엔군 16개국을 일거에 배신하는 행위를 문재인이가 했습니다. 50대 언론사가 살아있는 언론사라면 그 중에 반은 이거는 여적의 행위다. 이것은 외세를 끌어들여서 통모하여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다. 외환 유치의 죄다. 이렇게 불어댔을 텐데 50대 언론사가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저 박지원 여적에 의해서 문광부 장관이었죠. 끌려 올려가서 김정일이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나서 반역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런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국민 여러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나와서 이제 문재인 타도를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김정은이 핵단추로 미국을 위협하고 평창 참가로 남쪽을 향해 추파를 던지는 의도는 누구의 눈에도 뻔하다. 태용호 전 북한 공사의 말대로 대북제재 국가를 각계격파식으로 하나씩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엔 협박을, 중국엔 내 말대로 했다는 과실을,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에는 올림픽 참가라는 당근을 던졌다. 이렇게 상대를 분열시키고 핵무력 완성 마지막 고지까지 몇 달 안 남은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 속셈대로 한반도 정세가 굴러가고 있다. 문재인 씨는 한반도 문제 운전석에 앉겠다는 희망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정작 그 운전석엔 김정은이 앉아서 한미를 갈라치고 있다. 김정은과 함께 문재인과 임종석이 앉았다. 왜?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이기 때문에 같이 앉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평창 올림픽과 그 적들이라는 사설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5조 앞으로 다가왔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이다. 서울올림픽은 세계의 변방이던 코리아를 지구촌 중심으로 옮겨놓은 역사의 무대였다. 외환 위기와 2000년대 이후 국가적 정체기를 거치며 다시 한번 도약이 필요했던 우리는 삼수를 하는 지난한 노력 끝에 다시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그것도 선진국들의 올림피아라는 동계올림픽이었다. 그런 북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다. 환영할 일이다. 최소한 자신들이 참여한 올림픽 중에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순수한 뜻이라면 그 선에서 그쳐야 한다.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올림픽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도발을 중단하며 그런 분위기가 장기간 이어지면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의 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개떡이다. 너는 몰라서 이렇게 쓰느냐? 아부하려고 이렇게 쓰느냐? 연목구호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이것도 개헌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해갖고 개헌으로 끌고 가는 이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2018년 1월 4일 목요일 남한에 전화 걸어온 북한, 견제구 날린 미국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김정은이 판문점 연락망 개통 지시했고 북조평통 평창 파견 실무 논의했고 1년 11개월 만에 직통 전화가 재가동됐다. 청와대 상시 대화 가능, 회담 급물살, 통일부, 통남, 통미 이루어지게 노력하겠다. 이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정부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통남 통미를 하겠대. 북한 통전부 조평통 체육위가 실무다. 대남 채널 대거 출동했다. 북한 고위급 회담 제안에
화답을 했다. 청와대 기다리던 북한 화답에 의미가 크다. 의미가 크기는 지금 전 세계가 압박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를 끌어들여서 한반도 운전석에 앉게 하고 개판을 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 리선권이 김정은 뜻 받든다 명확히 해. 문재인이 대통령 입장 높이 평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실무 접촉 빠르면 이번 주에 열릴 수도 있다. 북한 평창 넘어 포괄적 논의 노리는 듯. 전문가 미 빼고는 한반도 이슈 못 풀어. 미국 빼고는 한반도 이슈를 풀 수가 없다. 그런데 문재인 니는 중국과 북한을 끌어들여서 한반도 이슈를 그쪽과 동맹관계를 맺어서 풀려고 하고 있다. 그 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반미고 이제 미군 고홍, 이래서 미군 철수, 동맹 파기 이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알다. 네가 만들어낸 저 초안, 헌법 초안에 사회주의로 가고 계획경제로 가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안다. 너는 자신 있다. 왜 50대 언론사를 네가 장악하고 있고 네가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네의 죽은 김정은이가 김영철 대남통일전선 부장을 통해서 장악하고 있고 234명의 국회의원들의 코를 끼어갖고 네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래도 안 보이면 당신들은 이맛박에다가 나는 개돼지다 하고 계급장 좀 써붙이고 다니십시오. 청와대 관계자 굿뉴스 맞지만 신중해야. 전면 안 나서고 통일부에 맡기기로. 이 임종석이 이놈이 지금 나라를 다 개판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장.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김정은 신년사에 안심했다면 샴페인 너무 마신 것이다. 점잖게 말했죠. 미친놈 아니냐. 미국 북한 대화 공세에 일제히 회의론을 폈다. 자, 비둘기파 국무부도 남북 대화의 싼을. 이게 왜 비둘기파예요? 이 엉터리 같은 놈들아. 국무부는 끝까지 전쟁 날 때까지 대화해야 된다. 그게 비둘기파라서 그러느냐? 국방부는 국방성은 전쟁 날 때까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매파냐? 트럼프, 로켓맨 김정은 다시 지칭했다. 국무부, 남북 대화는 그들이 선택이다. 그들이 남북 간에 문재인, 임종석 저 주사파 간첩단들의 선택이다. 우린 최고의 압박 계속해 갈 것이다. 대북강경파 그레이엄 상원의원 북평창 참가 땐 미 안 갈 거라 믿어.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북한이 이제 평창에 참여하면 미국은 안 갈 거라 믿어. 이게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말이네요. 이거 처음 들어요? 예, 처음 듣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보네요. 예.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얘기로는 김정은 신년사를 갖다가 분석하면서 일단은 미국과 한국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담겨 있다. 예. 그리고 의도가 담겨 있고 그래서 제재에 실패했을 때는 결국은 군사 옵션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 군사 옵션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가 하는 각도에서 그 내용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자, 쌍중단 주장해온 중국이 일단은 관망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중국이 지난달 한반도 유사시 상정한 상륙훈련을 했다. 우리 해병대에 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육전대가 쌍둥반도의 한 항구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군망은 2일 육전대가 지난해 12월 초 한반도 유사시 출동을 상정해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도 산둥반도의 여러 항구에서 무기와 장비 운반, 침투와 기동, 적 공습 대응 등 15개 항목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지금 중국이 어디로 상륙하죠? 인천으로 상륙하려고 하나요? 사드 못 갖다 놓게 하더니만. 이 중국이 적국입니까? 우군입니까? 이 중국이 우리하고 함께 북한 쳐들어가려고 이 훈련합니까? 통일은 내가 맘먹을 탓입니다. 누가 한 말이죠? 2000년도 46명의
우리 언론인 대표가 갔을 때 김정일이가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통일 언제 됩니까? 내가 맘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땅굴로 들어가라 하면 끝납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2000년 남북정상회담 뒤 신문방송사장단 대거가 방북했다. 그때 김정일 스스로 한 약속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북은 남한 접수 공작 중인데 소위 진보 멘토 북에 손짓하는 한 김정은의 주민 포갑 계속될 것. 이 나라 주주는 목숨 걸어야. 이게 김진현이라고 하는 개건 논설 위원입니다. 세계평화 포럼 이사장입니다. 이 나라 주주는 목숨 걸어야 된다는데 이게 보수층을 얘기한 겁니다. 보수층 목숨 걸고 문재인 퇴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 몸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지 자식들과 지 손주들은 이제 문재인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이 짓을 할 것입니다. 결국은 자살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게 개돼지라고 하는 겁니다. 개돼지. 이 대갈박을 쓰지 않고 이 언론과 텔레비가 말하는 저 50대 언론사, 여적의 언론사들이 이 짓거리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뒤 신문방송 사장단 대거 방북. 이제 남북회담은 6월 15일 날 열렸습니다. 사장단 대거 방문은 8월 그렇게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7박 8일간 이게 벌어졌죠. 통일 시기 언제쯤? 그건 내가 맘먹을 탓입니다. 적절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표현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2000년 8월 12일 3시간 반에 걸친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관저인 목란관에서 나눈 대화를 기록한 비망록의 한 구절이다.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올라갔는데 8월 12일 날 3시간 반에 걸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관저인 목란관에서 일이 벌어졌죠. 그해 6월 김대중 김정일 회담 이후 첫 공식 작품이 대한민국 신문방송사장단 56명의 8월 5일, 8월 10일 방북했다. 56명이었던 46개 대표. 귀국 직후 바로 8월 12일 티타임과 점심 헤드테이블에 앉았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나를 포함한 복수의 사장단만이 모여 각자 또는 함께 들은 말을 취합해 정리했다. 김진원 씨가 그때 올라갔다 왔네요. 이 비망록은 통일, 미사일, 노동당 규약 개정, 서울 답방, 직항로, 경의선, 이산가족, 범민령과 한총련, 미일 수교 등 28개항 22페이지에 달한다. 오만한 성격 표현 중엔 이런 것도 있다. 미사일 문제는 내가 만든 것입니다. 미국이 골머리 아프겠지. 우리한테 돈 주기는 싫고 과학자 연구는 막아야겠고 내가 무엇 때문에 큰 나라를 찾아다니나요? 내가 평양에 앉아있어도 여러 열강에서 나를 찾아오죠. 내 힘은 군력에서 나옵니다. 외국과의 관계에서 힘도 군력에서 나오고 다른 나라와 친해도 군력은 가져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0년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났을 때 이미 핵이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푸틴의 평양 방문은 7월 19일 20일 우리 방북 2주 전이다. 2000년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푸틴이 먼저 왔었네요. 시기로 봐 핵폭탄이라는 뜻보다는 고농축 우라늄 핵독으로 해석된다. 푸틴이 17년 전 김정일의 핵발언을 새삼 터뜨린 의도는 아직도 북핵에 쩔쩔매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조롱일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류 역사에서 있어본 적 없는 기적의 나라다. 70여 년을 계속 사기와 거짓으로 쌓아올린 유사 종교 집단이고 2차 세계대전 후 이 주상 최장 3대 부자 세습 왕국이다. 제3세계 국가 중 서울, 도쿄, 베이징은 물론 워싱턴, 모스크바, 런던까지 핵폭탄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일한 1인 독재 국가이다. 우리 방북단의 실제 체험이나 남쪽 친북단체들의 자생적 공작적 반국가 반체제 운동 국회까지 진출한 종북정당,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촛불 중 일부 반미 요소들을 통찰하면 북이 남을 먹겠다는 공작과 정략을 멈출 리가 없다. 대한민국이 일관된 북한의 교란 작전에 휘말리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한미 한일 간 교란, 한중 간 대결 유도 전략도 지속될 것이다. 김진현 씨는 정직하게 그때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설입니다. 미국 우려수 속에 2년 만에 복원된 남북대화 채널. 이게 대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돈을 퍼줘야 되고 또 미군 훈련을 중단하든지 축소하든지 이걸 발표를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문 열고 저 금강산 이 관광 또 재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수면 위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과 대한민국은 또 대결 구도로 접어들 것입니다. 미일은 임금 올려줘도 사람을 못 구한다는데 왜? 고용이 늘어나갖고 사람이 이제 없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자리 다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이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니까 이제 기업들이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노사균형을 맞출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노동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의원 16명 가운데 6명이 노동계 출신이다. 오죽했으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국회에 기업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였다. 대한민국 망하고 있습니다. 여당 원로마저 적폐청산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일 새해를 맞아 적폐청산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추미애 거짓말하고 있죠. 적폐청산이 산이라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이라면 반드시 건너겠다는 각오로 국민과 함께 해낼 것이다. 이 추미애가 여기 앞장서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사무처 시무식에서 적폐청산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임종석 문재인을 퇴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퇴진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탄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매주 토요일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다 모여서 이제는 임종석 문재인을 국민의힘으로 퇴진시키십시다. 또 대한민국이 땅굴에 아주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해병대 또 기무사령부 참모총장님과 사령관들께 호소합니다. 땅굴에 대비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제 땅굴에 관련된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에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대화 발표한 리선권이라고 하는 자는 군사회담 때 2011년 2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네요. 10분 만에 박차고 나갔던 자다. 그래서 정부는 대화파가 아닌 대남 강경파를 이제 대화 채널로 만들어놨다. 이제 무슨 목적인 줄 알겠죠. 대화하는 척 하면서 걷어차는 역할을 합니다. 왜? 미군하고의 한미 군사훈련을 없애라. 판문점 재개하고 개성 재개하고 이걸 이제 요청할 것이 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강경파, 대화파 아닌
대남 강경파 리선곤을 이제 창구로 만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내 핵 버튼이 더 강력하고 작동도 잘 된다. 김정은이 신년사의 샴페인 남북대화 지지 하나 질문에 백악관 국무부 즉답 피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왜? 뻔한 거니까요. 한미 간의 이간질이고 유엔이 제재 국면으로 가 있는데 이 제재를 풀려고 하는 속임수를 쓰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올라탈 것이 뻔하고 여기에 중국과 이제 동맹 관계를 맺은 말로서 한 것이지만 우리는 동반자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동맹 관계를 말로서 맺고 온 문재인이가 올라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는 또 국방부는 아주 참 못마땅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짜 올리브 가지에 흥분하지 말라. 올리브 가지 하면 평화 공세죠. 미 전문가들 트위터가 불났다. 김정은이 신년사의 꼬리에 꼬리를 문 트윗이 돌아다니고 있다. 북이 놓친 덫, 이간질 속지 말라. 스마트한 대응해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응의 일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니콜러스 크리스토퍼는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한미 사이 이간질 하기다. 이렇게 했고 또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외국인 교수죠. 북한 이간질 공포는 부풀려졌다. 그래서 이간질하면서 공포, 미국을 향한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 이것은 부풀려졌다. 사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북한이 내민 올리브 가지에 너무 흥분하지 말라. 평화 공세 흥분하지 말라. 또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 연구원은 그건 올리브 가지가 아니지 이간질하려는 수를 둔 거지. 또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대화 제의는 북한이 한국을 위해 만든 덫이다. 덫에 이제 걸려들었죠. 이 덫은 걸려든 것이 아니라 제2중대 북한의 제2중대 종북 간첩단 주사파 종북 간첩단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 덫을 스스로 놨고 이 덫에 걸려들은 것입니다. 프랭크 미국 평화연구소 연구원 북한이 놓은 덫에 대한 공포로 외교가 마비돼선 안 된다. 이 나라 어디로 갑니까? 박사님 이 나라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뭐 청와대나 정부 각 부처 또 뭐 언론 할 것 없이 전부 종북 또 친중 세력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화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의 지금 막바지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은 이제 공산화가 몇 % 정도 진행됐다고 보세요? 산술적으로. 뭐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정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공지만 달면은 끝나는 그런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90% 이상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80 내지 85%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막바지에 가는 것이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철수와 그다음에 박지원이가 발의를 했죠. 국민 배신의 당에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승민이가 올라타면서 그거 빨리 보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네. 이제 5.18에 대해서 말만 하기만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 이의를 달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면 1억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아주 엄청난 센 법을 만들어 갖고 국민들에게 재갈을 말리려는 법을 박지원이와 안철수와 유승민이가 지금 견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마 234명의 국회들은 개정법 통과시켜 유엔의 이국가 해법 사라질 위기,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 팔레스타인 수반 강력 반발. 트럼프 팔레스타인 원조를 중단했다. 이제 팔레스타인에 미국이 원조하던 것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어 버렸다. 자,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다윗 왕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3000년 전입니다. BC 1000년.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하다가
너는 군인이라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에게 짓게 해라. 그래서 다윗 왕이 다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리고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수도는 3000년 전부터 이스라엘 것이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게 이 무슬림들, 이 무함마드를 믿는 무슬림들이 자기의 이 성지라고 합니까?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이게 말이죠. 610년서부터 631년, 그러니까 21년 동안에 우리가 어릴 때 무하메드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무함마드. 이 사람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저기 주워 들은 것 가지고 경전을 만드는 것이 무엇을 뺏겼죠? 성경을 뺏긴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미리암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 경전에. 그러면 이것의 원본이 어디냐? 성경이라는 거. 성경은 언제부터 작성됐습니까? 모세 때부터 작성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2000년까지 구약이 됐고, 그 다음에 신약은 100년, 우리 1세기 때 이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1600년 동안 작성된 이 구약 성경과 이게 어느 경전입니까? 그러면서 이걸 왜곡을 시켜갖고 이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독자 누구죠?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이걸 각색을 해갖고 무함마드는 코란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거기에다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각색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이게 무함마드가 예루살렘까지 갔다. 이렇게 해서 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는데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었다. 그리고 7세기에 이제 그러한 경전의 왜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권이 예루살렘은 23회나 타 종족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걸 걸어놓고 지금 분쟁을 하고 있고, 유엔의 이름으로 반대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고토가 어디였느냐, 그 역사적으로 전부 지금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만은 적어도 만주벌판 우리나라의 그 고토로 생각하고 수복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산둥반도도 그렇고, 네. 백제 영역이 백제 바다 건너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면 그렇게 될 터인데, 하여튼 그날이 올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선입니다. 조선일보 사선. 김정은이 한반도 운전석에 앉았다. 앉아버렸죠. 누가 운전석에다 앉혔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갖다 앉힌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해 좋은 뉴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입으로는 이쪽 저쪽 가능성이 반반인 것처럼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 저울은 좋은 뉴스가 아닌 쪽으로 기운 듯한 기류를 느낄 수 있다. 그렇죠.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문재인 씨는 우리 제의에 호응한 것이라며 선뜻 반긴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이 운전석은 문재인이가 만들어서 자기의 죽은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남북이 대화를 원한다면 그들의 선택이라며 미국은 남북 대화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60여 년 전부터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다. 상대방 순간이 100%가 완성되는 날일 것입니다. 자, 집안 싸움하다 전 현직 대법원장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 수사 하는 둥 마는 둥 할 것입니다. 자, 읽어보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 현직 대법원장이 동시에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놓고 내홍, 전 현 대법원장 모두 고발당했다. 자정기능 상실한 법원, 스스로 검찰 불러들여. 지금 뭐 나라가 개판이 된 겁니다. 나라가 개판이 됐습니다. 이 법원의 양승태라고 하는 자는 무슨 짓을 한 자입니까? 이 양승태. 이 자는 우리 법 연구회 리더죠.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장에 올랐는데 종북 간첩단의 저는 핵심이라고 이제 이 탄핵 국면에서 제가 양승태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여적이라고 형법 93조에 의해서. 이 자가 한 일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6개월 동안 구속해놓고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하게 한 놈이 양승태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판을 우리 또 박사님, 재판 일주일에 4번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그 현재 법을 집행하는 우리 법조인들이 자유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 질서를 전부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이것을 온통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위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법의 기능인 자유와 평등과 그 다음에 정의를 전부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입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얘기고요. 참으로 이런 분들이 각성해서 나라를 바로잡고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말 한탄스러운 생각만 날 뿐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민국 법치를 망가뜨린 양승태와 김명수, 이 두 사람이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했다는 것은 가문에는 영광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수치요 오욕입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함으로써 사상 유례 없는 법적 폭거를 끌고 온 사람들이 바로 당신 두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법의 심판, 정의의 심판을 반드시 받고야 말 것입니다. 검찰 수사로 이어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이 이벤트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2017년 3월, 올해 3월이죠. 이탄희 판사, 법원 진상위에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 진술. 이탄희가 이게 이제 고자질한 자죠. 4월, 진상조사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실 무근을 발표했다. 6월, 시민단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등 8명 고발, 서울중앙지검 고발사건 형사 일부 배당, 전국법관 대표회의 의혹 추가 조사 요구, 양승태 대법원장 거부. 11월,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결정. 김명수가 들어가서 이제는 다시 또 뒤집어 버렸죠. 12월,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 강제 개봉, 주광덕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을 고발했다. 2018년 1월, 서울중앙지검 고발사건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PC 강제 개봉 조사, 그 결과 믿을 수 있겠나? 강제로 한 것에 그 증거를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의혹 제기하고 조사까지 하면 공정성 문제 내부 통신망서 비판하고 있다. 그래도 의로운 판사들이 있어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분할 없다. 대못 박는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또 이 아랍권에서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나눠서 서예루살렘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더라도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것이다 라고 하니까 분할 못한다.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고 따라서 분할 못한다 라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당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못 박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에 분할 못하도록 관할권 강.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판문점에 채널을 연 북한 평창 성공을 또 언급했다. 북한 조평통 김정은 위원장 지시다. 고위급 회담 수락 여부는 안 밝혔다. 미국 김정은 진정성에 회의적이다. 진정성이 아니고 한미 간에 이간질을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시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평양시각 오후 3시쯤 북측이 먼저 판문점 연락관 회선으로 연락했다며 통신선 점검 등 기술적 내용 위주로 대화했다. 20분간 이루어진 첫 통화에서 북측 연락관은 먼저 자기 이름을 밝히며 우리 연락관과 통성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16년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반발해 판문점 연락 채널을 끊었다. 거의 2년 만에 남북 대화 라인이 복원된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 국무부 대변인들도 브리핑에서 앉아서 대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진정성, 신세리티가 회의적이라며 북한이 한미 사이를 이간질하려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한미 연합 연습을 걸었습니다. 한미 연합 연습을 취소하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마도 받는 방향으로 주사파 간첩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대적인 반미 시위가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촛불 시위가. 김정은 신년사에 안심한 사람은 샴페인을 너무 마셔서 취한 것이다. 이거 술 취해갖고 저걸 듣고서 안심하고 있다.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과 주사파 정부를 겨냥한 얘기를 맥메스터 이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 얘기를 했죠.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 VOA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신년사를 듣고 안심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연휴 동안 샴페인을 너무 마셔서 그럴 것이라며 이번 신년사는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하려는 단순한 목적이라고 했다. 그 방법 말고 뭐 있겠습니까? 중국이 제재 반대한 선박 5척 모두 중국인 소유. 이 중국인들은 유엔에서 이제 결의를 한 것도 자기들이 사인한 것도 무시하고 중국인 선박으로 하여금 이제 유류 제품을 공해상에서 밀거래로 하게 했다 하는 것이 딱 잡혔습니다. 잡아뗐지만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보리 제재 어기고 북거래 혐의 5척 중 2척은 선사가 중국 회사, 나머지 3척은 홍콩 선사. 그렇지만 주인은 중국인. 이 중국인들을 시켜갖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불법 선상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제3국 선박 5척의 법적인 대표가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중국은 작년 11월 전남 여수 여천항에 입항했다가 우리 당국에 억류된 홍콩 선적의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윈모호를 포함한 5척을 제재하는데 끝까지 반대해 무산시켰다. 이게 해적입니다. 시진핑이는 해적입니다. 왕위는 동네 깡패입니다. 우리 문재인 씨가 국빈 방문했을 때 문재인 씨 100m 밖에 있던 우리 취재 기자를 들고 패서 이렇게 했던 이것이 왕이 외교부장 저 동네 깡패와 국제 해적 시진핑이가 한 짓입니다.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693일) 만에 20분 통화를 했다. 오후 3시 30분부터 또 연락 올까 저녁 6시 넘어까지 대기했다. 김정은이 새해 연일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다. 평창 고위급 회담 사실상 수용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북한 협상장서 한미훈련 중단과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요구할 듯하다. 불을 보듯이 뻔하죠. 지금 이 시기에 온 세계가 유엔의 이름 하에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데 이제는 퍼주기를 해야 되는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 김정은의 제2중대 주사파 종북 간첩단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만든 것입니다. 북한 2011년에도 먼저 회담을 제의해놓고 이틀 만에 협상을 깨고 해킹 등 도발을 했다. 미 언론선 북한 ICBM 발사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ICBM을 쏘려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끔 하는 이 대화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갈 겁니다. 정세균의 국회 이 여적들 헌법 84조를 위배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죄가 정하여지지 않았는데 내란과 외환의 죄도 아닌데도 끌어내렸던 저 여적들, 이들이 또 5.18 특별법을 만들고 이제 그 사회주의 헌법 초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졸로 보는 것입니다. 니들은 개돼지다. 눈이 있어도 읽어도 내한테 저항하지 못한다. 이것이 임종석, 문재인, 저 23명 비서관급 이상 23명의 주사파 청와대 이놈들이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이놈들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우리 5천만이 부셔집니다. 적화 기도를 막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적화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자체 현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청소년 학생들이 깨어나고 우리 국민들이 각성한다면은 적화 기도는 분쇄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은 필요한 또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을 현혹하고 했던 저 좌파 종북 간첩단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4.19 정신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군사협정 MB 때 아닌 노무현 때 체결했다. 이걸 이제 뒤지는 과정에서 MB 때 한 줄 알고 뒤졌는데 이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이 알고 보니까 어느 때 했다고요? UAE와 군사협정 체결 노무현 때 했답니다. 네. 그래서 본지 양국 간 군사협정문을 입수했다. 노 정부 때인 2006년 체결을 확인했다. 2006년도 일각 청 사드처럼 위법 검토하다가 그 과정 속 UAE 반발 샀을 수도 있다. 야당 MB 박정부 탓 좀 그만하라. MB와 박근혜 정부 탓 좀 그만해라. 그래서 홍준표 씨가 이명박 씨를 예방한 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 정권이 방송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MB가 그것도 적폐네. 홍 적폐가 아닌 강도죠. 강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빼앗는 강도짓을 임종석, 문재인 저 23명 이상이나 되는 비서관급 65명 중에 23명이니까 34%를 차지한 이 종북 간첩단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강도질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영어로 상대성 이론 설명해야 했는데 낙하산 외교관들 어학시험도 안 보고 무혈 입성했다. 자, 외교관을 그 나라 말도 ABC도 모르는데 이거 보내서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참 일본어 못하는 주일 대사 등 특임 공관장들 주재국 언어 못해 직업 외교관들은 고난도 시험을 보고 있다. 근데 직업 외교관 아닌 데서 차출해갖고 내보내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 야당 편향 논란 개헌 자문위안 여당 속내 그대로 담겨 있다. 참 이렇게 쓰는 조선도 참 한심합니다. 야당이 이렇게 얘기했겠는가? 이거 알아듣지도 못한 편향 논란 개헌 자문위안 여당 속내 그대로 담겨 이 타이틀 보고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쓴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당 사회주의 헌법 개정, 여당은 종북 간첩단 이렇게 좀 써줄 수 없습니까? 사회적 경제 병력 거부 허용, 집권 세력의 정책 기조와 유사, 야당 정파적 이에 따라 비판, 시민 의견 폄훼하며 자기 부정한다. 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사님,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자문위가 만든 개헌안. 이것은 뭐 개헌안이라기보다는 북한 연방 헌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연방 헌법과 같이 뭐 똑같은 그런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전국이 장님이 눈 가리고 불길로 뛰어드는 형국인데 이게 그렇게 헌법까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한다면은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죠. 네. 근데 여기에 올라타는 자들이 헌법재판관 9명과 김명수 대법관 휘하가 여기에 올라탈 것입니다. 왜? 다 종북 간첩단들이 다 장악했고 그리고 기회주의자로서 거기에 저항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80 내지 85% 이미 공산화가 됐고 이제 5.18 특별법이 가고 개헌이 가면
이거는 거의 99%가 되고 이제 인공기를 꼽는